지금 뭐 어쨌든 이제 저 방피아와 관련된 얘기고 또 세월호 관련돼서 이제 반피아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그 김영란법 있지 않습니까? 김영란법도 사실 뭐 관련된 얘기일 것 같은데요. 네. 김영란법이 뭐 거의 칼질돼가지고 뭐 누더기가 돼가고 있다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사실 있는데. 이런 정치권에 뭐 돈을 주거나 공무원이 돈을 받는 경우는 실상은 다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받는 거거든요. 네. 뭐 뜬금없이 공무원이 돈을 받을 이유는 전혀 없는데 네. 그동안에 이제 그 알선수재나 이렇게 되는 부분은 전부 다 돈을 준 사람, 청탁인에서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네. 근데 그렇게 본인이 청탁을 하더라도 경찰에 알렸더라도 공무원이 이거는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다 하면 여태까지 처벌을 받지 않았던 문제점을 가지고 김영란법이라는 것을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돈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것이 사실 김영란법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나오는 부분은 원래 취지안과 다르게 네. 좀 더 유해하게 하고 네. 또 실제로는 사실 로비스트를 인정하는 듯한 입법 로비를 허용하는 듯한 몇 가지 안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뭐 부정청탁도 신고 의무로 되고 네.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4개 정도에서 7개 정도로 됐는데 실제로 이것은 예외를 좀 늘려준 거죠? 예외를 늘리다 네. 보면 우리 입법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로비를 사실상 허용하는 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김영란법의 애초에 취지와는 맞지가 않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우리 배 변호사께서 설명해 네. 주셨습니다만은 사실 김영란법이 왜 나왔냐 그러면은 관피아 비리 척결 문제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소위 말해서 부패 방지를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근데 국민권익위가 우리가 원래 옛날에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부패방지위원회 법이 없었느냐? 있죠. 형법에 있지 않습니까? 뇌물죄. 네. 뇌물죄에 대한 부분은 직무에 관련이 있고 그 대가성이 입증될 때에는 3년 이상의 금고입니까? 뭐 거기에 처하게 되어 있으면 형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김영란법을 만드는 그 배경은 형법으로 있는 뇌물죄가 약하기 때문에 네. 특별법으로 두고 이것을 좀 또 강화하자는 그게 그 취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만들 때 김영란법의 권익위원장 김영란 위원장이 발의를 할 때는 뭐냐면 직무에 관련이 있든 없든 네. 대가가 있든 없든 무조건 네. 처벌하겠다는 것이 법의 요지였어요. 네, 근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네. 계속 절차를 거치면서 굉장히 완화가 됐단 말이죠. 지금 보니까 직무에 관련이 있더라도 100만 원 이하는 뭐 네. 용납을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됐단 말이죠. 한 번 걸린 거는 뭐 그럼 이게 최초 부정청탁에서 그러니까 이게 반복시 이게 웃기는 게요. 한 번은 다 예. 부정청탁을 받아도 네. 됩니다. 문구 그대로 해석하면 예,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반복. 이게 웃기네. 형법에 있는 뇌물죄보다 약간 높은 거예요. 한 끗 정도. 한 끗 정도 높게 해가지고 이걸 이제 특별법 적용시킨다는 건데 이게 네. 뭐냐면 바로 눈 감고 아웅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저 부정청탁 반복이 신고가 바뀌죠. 의무 신고가 임의 신고로 가고 네. 그렇죠. 최초 부정청탁부터가 부정청탁 반복하면으로 가고 1회는 다 허용입니다. 예. 예. 그 예외 무슨 사유 뇌물 수수를 1회를 허용을 시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제가 어느 국회의원 만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뭐 지금 저 친척의 누군가가 자기도 본인도 모르게 누군가가 누군가로부터 무슨 선물을 받았다. 예.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다치는 거다. 네. 그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던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그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지만 제가 네. 김영란법을 법을 바라보는 여러 시각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뭐 정치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실은 공기업에게도 이 김영란법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공기업 직원들이 공무원은 아니지만 네. 관련 법은 같이 적용을 받게 되거든요. 네. 근데 현재 보면은 부정청탁들이 일반 기업적인 차원에서 대기업들은 정말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 감사의 칼날이 워낙 강하니까. 네. 근데 지금 터지는 게 거의 뭐 청탁 관련 비리들 정치인 아니면 공기업 쪽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김영란법을 많이 헐겁게 벌려놓게 되면은 그동안이 많이 나왔었던 이 공기업들, 비리들, 뭐 청탁 문화들 분절이 될까요? 아까 잠깐 짧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문화일보를 보니 속간을 보니까 김영란법은 이제 갈수록 후퇴하고 박원순법은 갈수록 강화되고 뭐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던데 그거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지금 관련해서는 지금 네. 여기에서는 이제 선출직 네. 공직자가 공익 목적으로 지역구 민원을 전달하는 것도 이제 허용한다. 이제 김영란법 그렇게 후퇴했는데 박원순법이라는 거, 소위 박원순법이라는 것은 네. 사실 그 부분도 첫 번째만 걸리면 아웃이다 이러면서 네. 이제 굉장히 강하게 나간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비교한다고 하면 사실 박원순법이 오히려 최초의 김영란법과 동일한데 조금 네. 이름만 바뀌게 되고 박원순 시장의 이름이 오히려 알려지게 되는 좀 굉장히 뭐랄까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아주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네. 이제 우리 김영란법에서는 100만 원 이하 초과하고 100만 원 이하는 이제 과태료 한다 이건데 네, 박원순법은 정리했죠. 단돈 1,000만 받아도 처벌하겠다 이거.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